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중요하고 재밌고 유익합니다. 근데 재밌고 유익해도 책은 충분히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 책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드릴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게 뭐 환경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다짐도 있을 거고 스타일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건데 이분은 이제 빌 설리번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뭐 미생물도 공부하시고 유전자도 공부하시고 요런 분야로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현역으로 아직도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첫 대중서를 내신 거라고 나중에 너무 네. 힘들었다고 자기 연구자인데 근데 정말로 그래서 잘 쓰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거냐 유전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세균 장내 미생물 그다음에 뭐 요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니까 호르몬도 조금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뇌과학도 조금 신경과학도 조금 설명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책 제목대로 나를 나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알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 알고 보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야. 거예요. 근데 타고난 그래서 거예요. 어떻게 타고난지 알면 이상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나도 좀 특이하거든. 그러니까 이 책은 버릴 챕터가 없어요. 10장으로 구성돼 있고 소 챕터가 이렇게 한 장당 뭐 5개에서 10개씩 있는데 네. 제가 진짜 이거는 여러분 목차는 나중에 뭐 교보문고나 예스24 가서 한번 다 봐보세요. 제가 근데 거기서 인상 깊은 목차들만 몇 개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2장 나의 입맛과 만나다 편에서는 당신이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이유. 그러니까 브로콜리를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당신이 설탕에 사족을 못 쓰는 이유. 그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나의 식욕과 만나다. 당신이 너무 많이 먹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으면 쟤는 의지가 없어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탐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다음에 이제 4장은 나의 중독과 만나다. 어떤 사람은 중독이 잘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거에 담배 피면은 정말 완전 꼴초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러잖아요. 나는 담배 쉽게 끊었는데 그게 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다음에 5장이 나의 기분과 만나다. 이거는 내가 항상 우울한 이유. 그다음에 이제 6장 나의 악마와 만나다는 뇌 침입자는 어떻게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가. 그다음에 이제 7장은 나의 짝과 만나다는 반대의 사람이 끌리지만 오래가지 않는 이유. 이거 되게 재밌어요. 되게 과학적으로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참 어려워 남녀 관계라는 네. 그다음에 8장 나의 정신과 만나다는 뇌가 문제점을 가진 이유. 그래서 뭐 이제 9장도 있고 10장도 있는데 이 책은 진짜 버릴 장이 없어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보통 이제 밑줄 긋잖아요. 이 책은 제가 밑줄 긋다가 좀 포기하고 어디다 밑줄 그었냐면 소제목에 밑줄 그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정보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라 나중에는 통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알찬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책에 딱 진짜 100분의 1 정도 왜냐면 줄로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100분의 1 정도라고 더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당신이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5가지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바뀌는 이유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유전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호르몬일 수도 있고 장내 미생물일 수도 있고 우린 여러분 장내 미생물 벌써 이제 뭐 잘못이 다가 아니다. 네, 쭉 이렇게 공부해왔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블루드림스에서 우울증 얘기할 때 거기서는 장내 미생물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양의 비밀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게 장내 미생물 그 영양의 비밀에서는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거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우리 뇌를 지배하고 있는지 정말 장이 제2의 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면 볼수록 미국에서도 연구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버릴 챕터가 없는데 제가 오늘 딱 100분의 1 정도만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오늘 신 박사님 강의 내용이 메타인지 또 강의 하시잖아요. 그야말로 내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의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재미도 있고 유익하기까지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써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알면은 여러분이 여러 명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인생도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유독 야채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둘째. 왜냐면 저는 브로콜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제 주변에 브로콜리 아예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거 읽고 그 답을 찾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초미각자는 뭐냐면은 맛 봉오리가 혀에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느낀 어떤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봉오리 같은 부위가 있는데 일반인보다 초미각자들은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소믈리에도 하고 뭐 미식가도 되고 막 그러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초미각자들은 일단 이 혀 모양부터 다르게 태어나야 되는데 혀 구조부터. 근데 맛 봉우리가 더 많을 뿐 아니라 쓴맛을 더 잘 감지하는 미각 수용기를 만드는 TASER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TASR 유전자는 여러 가지 채소에 들어있는 특히 TO 요소라는 화합물을 잘 감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그래도 맛 봉우리도 더 많은데 거기다가 유전자 변이까지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채는 쓴맛이 있잖아요. 텁텁한 맛이 있고 그게 10배, 5배 느껴지는 거예요. 영양의 비밀 나오잖아요. 2차 화합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10배, 5배 이렇게 느껴져 버리니까 뭐 차이는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야채를 먹으면 사실 쓴맛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참고 담백하고 개운한 맛에 먹는데 이 사람들은 먹을 때마다 사약 먹는 느낌인 거예요. 같은 걸 먹어도 맛이 다르다는 거지. 네. 그것도 많이. 근데 이게 뭐예요? 유전자 변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전자 변이 때문에.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그래 유전자 변이니까 알았으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야채에 대해서 쓴맛을 느끼는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알고 요렇게 맛을 좀 바꿔갖고 튜닝 해갖고 더 먹어야 된다고 알려주세요. 이 교수님이. 설리번 교수님이 그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채는 먹어야 되니까. 그냥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는 또 아이들이 있잖아요. 고 작가님네 겸이가 야채를 못 먹고 결이가 잘 먹어요. 잘 안 먹지.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했을 때 뭐 아닐 확률이 뭐 90% 이상이겠지만 혹시라도 얘가 그렇지. 초미각자 플러스 이 TASER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었던 애라면은 그거를 강요한 건 사실상 폭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뭐냐면은 고 작가님네 아이를 보면 아주 잘 나오네. 형수님이 볶음밥으로 또 만들어서 먹이면 또 잘 먹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딱 아주 정확하게 나왔네. 아닌 거.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맛을 화학적으로 10배, 5배 느끼는 게 고통이에요, 이게. 둘째가 볶은 걸 좋아하는데 거기 야채를 쫙 끼워 넣으니까 잘 먹더라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 자체가 싫은 거지. 보이는 거 싫은 거지. 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싫은 거지. 그렇지. 또 이렇게 페이크 쓰면 먹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냥 그 자체로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알면은 여기에 그런 관련 내용이 되게 많죠.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 친구는 이런 거였구나. 그런 걸 깨닫게 돼요. 주변 사람 많이 떠올랐어요. 이분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 유전자력이 타고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가엽죠. 너무 가엽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독에 관한 건데 음식 중독. 여러분 이건 또 우리가 중독의 시대에서 조금 배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 훨씬 이제 거기는 이제 역사적으로 기술한 거고 여기는 전문적으로 이 화학적 반응,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건지 그거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 이제 막 과자, 막 이렇게 케이크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걸 저렇게 먹지? 안 물리나? 이게 뭐냐면은 고칼로리 음식은 아편, 마약과 같은 방식으로 뇌의 보상체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정크푸드는 엄밀히 말하면 중독성 물질이다. 우리가 또 중독의 시대에서 다 배운 거죠. 설탕이 코카인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에 대해 갈망이 저항 앞섰을 정도로 강력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설탕은 어디에나 만연해 있고 단 것을 좋아하는 습관을 고치는 것은 코카인 암시장 한가운데 떡하니 차려놓은 마약 재활센터에서 사람을 고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설탕 중독이라는 게 마약 중독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은데 우리는 마약 중독은 감옥 가죠? 마약한 사람들 감옥 가는데 설탕 중독에 대해서 감옥 가고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그 중독의 현상이 가시적이지 않아가지고 실제로는 몸을 망치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또 잘 먹는 사람은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사람은 저는 설탕 먹으면 설탕 중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제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필요할 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데 이 중독된 사람들은 뇌 보상 체계 때문에 그렇죠. 안 먹으면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로 끊어야 되거나 이 사람 혼자로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도와서 마약 재활 치료에서 정말 갱생하듯이 누가 주변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건데
그냥 아유 쟤는 그냥 자제력이 없어 이래 버리면은 그 중독된 사람은 진짜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 중독 이 편은 한결 비슷한 어떤 그런 철학인데 중독에 유독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보다 유전적으로 더 저항이 약해서 더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지만 관련된 치료가 가능한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악순환. 왜냐면 여러분 지도키도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악순환이잖아요. 나 이거는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 정크푸드를 먹으면은 그러니까 나쁜 음식들을 먹으면 운동을 하겠다는 동기가 극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건강이 이중으로 타격을 입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서구식 식생활이 게으름 및 우울증과 강한 상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비만인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꼭 게으르거나 자제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정크푸드가 그들의 기분과 행동을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쥐에게 진행한 연구도 이런 개념을 뒷받침한다. 건강에 좋지 않은 식단을 먹은 쥐는 그냥 뚱뚱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상 과제를 수행하려는 동기도 현저히 저하되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부익비 빈익빈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쁜 음식을 끊어내면은 단순히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욕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하고 싶다는 욕구. 저는 요즘에 집에 러닝머신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은 무조건 뛰어요. 그래서 2km 뛰고 1km 걷고 그래서 땀을 쭉 흘려요. 이거는 거의 저는 요즘에 어느 수준이냐면은 약을 먹고 안 먹고 차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느껴요. 그래서 그냥 힘들고 바빠도 뛰어야 돼요. 이틀에 한 번은 꼭 뛰어야 돼요. 마음 같으면 매일 뛰고 싶은데 어떤 핑계로 못 뛰지만 그래도 그 효과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렇죠. 저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이해 제일 못했던 게 그거라니까요. 호텔에 피트니스 클럽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돼서 주접 떨고 있네 맨날 그 생각이었어요. 아니 하이라이트는 제가 몰디브에 갔었는데 거기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와 주접도 가지가지 한다. 이 몰디브까지 와갖고 저기서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호텔 가면 헬스장부터 찾아가 보고 헬스장 몇 시에 문 닫아요? 그래요. 저희 엄마도 같이 놀러 가면은 헬스장부터 찾고 선순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이게. 저는 옛날 그랬다니까 무식했을 때 주접 떤다고 생각했다니까. 나도 그래서 웃긴 거야. 그래서 주접 떤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 여행 가서 운동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운동은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 사람들이 이거 안 하면 몸이 망가진다는 거 아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 교수님의 디도 교수님 지금 막스 플랑크에서 정말로 뭐 시니어 리서처럼 엄청 연구를 활발하게 하시는 우리 스튜어트 파킨 교수님이 맨날 뛰어요. 1시간씩. 지도 교수 그때 이제 내가 그걸 29살 30살 때 들었을 때 하나도 공감이 안 됐어요. 오면 맨날 뛴다는 거 1시간씩. 그때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이제 10년 전 얘기가 이제 공감이 돼요. 이제. 정말 우리가 뭘 먹냐가 되게 중요하네요.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성취할 때도 이 연관관계가 되게 그러네. 잘 먹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미국인 중 약 20% 정도는 지방산 아미드 가수분해 효소, 이건 이제 FAAH라고 약어로 그러거든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 이 유전자는 아난다미드를 분해하는 효소를 만든다. 아난다미드는 우리 몸에서 천연적으로 생산하는 소위 행복의 분자로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와 결합해 불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FAAH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은 뇌 속에 항상 아난다미드가 더 많이 있어 더 침착하고 행복해하는 성향이 있으며 말이 하나에 빠질 가능성도 적다. 한마디로 말이 하나를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본 적 있죠? 나는 미국에서 이런 사람도 많이 봤어 실제로. 그냥 항상 사람이 좀 하이해. 기분이 좋고 약간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톤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하이 그러는데 하이 항상 이래. 그러니까 좀 과한데 싶을 정도로 그분들이 이 FAH 돌연변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뭐 마약이나 마리아나 이런 유를 해도
효과도 없어요. 심지어 중독이 안 돼. 그래서 항상 그 상태인데 네. 뭘.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무서운지 알아요? 설탕 중독이 훨씬 무서워 이 사람들은. 아 나는 여기에 너무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아갖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긍정적인 게 인생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근데 이걸 타고난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전 긍정을 선거했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사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또 유전자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작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기까지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거는 그런 뭐라 그러지? 호도예요, 호도. 호도인 거예요, 호도.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호도예요, 호도. 왜냐면은 이 사람도 몰랐을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건 쉽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지. 그거는 팩트니까. 근데 이렇게 기분 좋게 그거 쉬워요. 근데 이게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그냥 호도. 왜냐면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이런 유전자를 가졌다는 거는 모르죠, 사실. 그렇죠. 왜냐면 이거 유전자 검사 받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을 알아야지. 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이제 5번째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환경에 관한 건데 이것도 재밌어 이 연구 자체가. 알렉산더는 당시의 모든 마약 연구가 아무런 할 일이 없이 혼자 작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니까 마약 어떤 실험을 하는데 쥐를 상대로 실험하는데 그 환경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연구자가. 그는 쥐들을 좀 더 자극이 풍부한 환경에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쥐 공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쥐들이 막 수레바퀴도 돌 수 있고 다람쥐 쳇바퀴도 돌 수 있고 미끄럼틀도 탈 수 있고 막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용을 아끼지 않고 정말 쥐들을 위한 파라다이스를 만들었다. 공원에는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넓은 공간과 탐험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체가 갖추어졌다. 그리고 그는 암컷과 수컷을 공원 안에 함께 풀어놓고 심지어 암수가 짝을 지어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줬다. 공원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 파라다이스가 나오네. 파라다이스네 진짜. 집까지 만들어줬으니까. 알렉산더는 6주 동안 한 무리의 쥐들을 모르핀에 중독되게 만든 후 쥐 공원에 풀어주거나 고립된 무서운 우리 안에 가두었다. 양쪽 환경 모두 모르핀이 첨가된 물과 일반적인 물이 들어있었다.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밝혀집니다. 놀랍게도 쥐 공원에 사는 쥐들은 압도적인 다수가 일반 물로 갈아탔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몰핀을 더 이상 먹지 않고 뭐예요? 그냥 일반 물 먹어도 그냥 즐거운 몸에 이제 좋은 엔돌핀도 나오고 뭐 도파민도 나오고 하니까 좋은 호르몬들이 막 나를 즐겁게 하는 호르몬들이 나오니까 굳이 물을 먹지 않아도 된 거예요. 반면 우리 안에 갇힌 가여운 쥐들은 계속 모르핀이 첨가된 물을 고집했다.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의 행동 또한 이 실험에 참여한 쥐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 사람이 다행스럽게도 도파민 보상 반응을 자연적으로 자극해주는 환경에 살게 되면 대부분 부자연스러운 자극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아이슬란드 있잖아요. 그 유럽의 조그마한 추운 섬나라. 이제 그또 축구 유로파에서 또 강팀으로 나와갖고 이슈가 됐었는데 여기에 젊은 친구들이 뭐 제가 시기는 여기 책에서 지금 나온 게 까먹었는데 옛날에 마리아나 중독이 막 30-40%까지 막 올라갔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마리아나를 이렇게 한 대씩 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거가 이제 5%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쥐한테 쥐공원 만들어 주듯이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환경, 축구, 음악, 사교활동 이런 걸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딴 조치 없이 쭉 마리아나 중독률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연구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가 여러분 항상 내가 볼 때 우리가 과학자들이 하고 심리학자들이 연구가 진짜 1% 적용되면 성공한 건가? 이 정도 싶을 정도인데 근데 그 1%가 어때요? 아이슬란드라는 국가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엄청난 리더십이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하신 요 대목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유전자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유전자, 환경 그리고 이 두 가지 관계를 후속 유전체로 얘기하거든요. 환경 때문에 유전자가 변합니다. 더 심각한 거 뭐냐면 그 변한 게 손자까지 막 내려가는 거야. 장난 아니야. 잔인할 정도야.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드는데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만든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유전자 우리 이제 또 운명의 과학에서 배웠죠. 여러분 이제 공부 한 30권 하니까 이제 테크트리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후속 유전학이라 그러죠. 여러분 유전자도 중요한 건데 간단하게 말해서 유전자에 메틸이 붙어갖고 이 발현 정도를 바꾸는 게 후속 유전학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뭘 먹냐에 따라서 아이의 후성 유전자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후천적으로 유전자의 발현 정도가 바뀌어 버려서 정도 바뀌는 거죠. 그게 손자까지도 가는 거예요. 너무 이게 잔인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서도 이게 어떤 부분은 후성 유전자니까 되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후성 유전학이라서 후성 유전학임에도 불구하고 못 되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거. 어떤 부분은 심지어 되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고 나는 이런 거였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 아이를 낳으실 분들은 그다음에 이미 아이가 있는 분들은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으니까 후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걸 이렇게 커버해야겠다. 만회해야겠다.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책이고 그 다음에 작가가 너무 유익하고 재밌게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책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심 박사님 얘기했는데 이 교수님이 위트가 있어요. 그냥 재치꾼이야, 되게 재치꾼. 웃긴 게 중간중간 위트가 되게 재밌는데 제가 느낌상 위트를 억누르는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제가 감사의 말은 자세히 안 보는데 감사의 말 보고 빵 터졌잖아. 자기가 드립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드립 치는 거예요. 완전히 영준이 같은 사람이야. 지도 교수 드립도 치고. 이건 좀 과학적인 책이니까 자기가 꼭 과학자잖아. 그래서 최대한 진중하게 하는데 삐뚤삐뚤 나왔는데 비아냥도 엄청 거려. 근데 감사의 말은 내 맘대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본인 성격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감사의 말 보고 이분 좀 직접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유쾌한 분이고 정말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 정말 유익하고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읽고 정말 많은 배경 지식을 쌓으셔서 요런 건 알고만 있어도 너무 그냥 유익한데 혹시라도 자기한테 적용하면 인생 로또 맞은 거고 주변 사람을 이런 거 혹시 아닐까? 하고 말해줄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좋은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